마치 태풍이 분다고 튼튼하게 지어진 요새의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게 될 그런 자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공부해온 이야기는 바로 그런 주식 리얼티 인컴, 티커 O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급처럼 매달 배당을 준다고 해서 The Monthly Dividend Company라는 애칭까지 가진 리얼티 인컴에 대해 제가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지표. 먼저 현재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주가는 약 58달러, 배당 수익률은 약 연 5.5%에 달합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PAFF 배수는 13.8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굴리는 부동산 자산은 무려 15,600개가 넘습니다. 이 숫자들, 특히 배당 수익률과 PAFFO 배수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트리플 넷리스. 리얼티 인컴의 안정성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 트리플 넷리스라는 독특한 계약 구조에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으로 나눌 수 있죠. 첫째, 임차인이 운영 비용, 재산세와 보험, 유지보수를 직접 부담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이나 건물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 걱정 없이 순수하게 약속된 월세만 받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건물주로서의 가장 큰 골칫거리들을 세입자에게 넘긴 아주 영리한 구조죠. 둘째, 리얼티 인컴은 안정적인 월 임대료를 수취합니다.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책임지니 리얼티 인컴의 현금 흐름은 채권 이자처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주주는 꾸준한 월 배당을 수령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온 현금은 곧바로 주주들에게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티 인컴의 성공 역사입니다. 199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래 2015년에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며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4년에는 각각 170억 달러, 9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M&A를 성공시키며 몸집을 불리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완까지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 심층 분석. 그럼 리얼티 인컴은 어떤 건물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왼쪽 자산 유형 다각화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이 소매 자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매업에만 집중한 게 아닙니다. 오른쪽 상위 10개 산업 구성을 보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1위는 식료품점, 2위는 주택개량용품점, 3위는 편의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갑자기 밥을 굶거나 집에 물이 새는데 고치지 않거나 편의점 가는 길이 끊기지는 않죠. 이처럼 리얼티 인컴의 주요 임차이들은 경기에 둔감한 필수 소비재 관련 업종들입니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끊길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예측 기준으로 총 자산은 714억 달러, 총 부채는 321억 달러입니다. 부채 자본 비율은 72%, 이자 보상 배율은 2.2배죠. 숫자만 보면 부채가 좀 많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분석란을 보시죠.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는 이 회사에 A-, A3라는 매우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NNN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극단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정도 부채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현금 흐름이 탄탄하다는 공인된 인증서나 다름없습니다. 겉보기 레버리지에 가려진 내실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배당의 역사와 지속 가능성. 리얼티 인컴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배당이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연간 주당 배당금이 2015년부터 2025년 예상치까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팬데믹이 와도 배당은 성장해 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른쪽의 AFFO 배당 성향입니다. 조정된 운영 자금을 의미하는 AFFO는 리츠가 벌어들일 실질적인 순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중 76%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매우 건전한 수준입니다. 번 돈의 100%를 다 배당으로 주면 성장을 할 수 없겠죠.
리얼티 인컴은 76%는 주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4%는 내부에 유보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나 추가적인 배당 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밸류에이션 분석. 자, 이제 왜 지금이 매력적인 시점인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PAFFO 배수, 즉 주가를 주당 현금 창출 능력으로 나눈 값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현재 PAFFO 배수는 13.8배인데 역사적 평균은 17.3배입니다. 즉 과거의 평균적인 가치 평가에 비해 현저히 할인된, 말 그대로 박앤세일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할인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고금리 환경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리얼티 인컴을 성장하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금리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채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라는 콜옵션을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자본 비용 감소를 통한 AFFO 성장 가속화, PAFFO 배수의 역사적 평균 회귀라는 이중의 혜택을 누리며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할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수학 분석.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강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압도적인 규모와 포트폴리오 다각화, A-등급의 우수한 자본 접근성, 월배당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약점입니다. 금리 변화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그리고 72%의 높은 부채 비율이 항상 잠재적 리스크로 거론됩니다. 기회는 뭐니 해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 촉매제입니다. 또한 유럽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시장으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위협은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되는 고금리 환경이 가장 큰 위협이며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한 임차인 파산 리스크와 장기적인 전자상거래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다음 분석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주가 약 58달러를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목표 주가 55달러,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죠.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는 목표 주가 67달러입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PAFFO 배수가 16배 수준까지 정상화될 것을 가정한 가장 합리적인 전망치입니다. AI 딥 리서치의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목표 주가는 73.5달러, 빠른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PAFFO 배수가 과거 평균인 17.3배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아홉 번째, 그래서 저라면 이 주식을 살까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저의 결론은 네, 삽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결정입니다. 현재 리얼티 인컴의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고금리라는 거시경제의 파도에 부당하게 휩쓸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연 5.5%의 견고한 배당은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고 금리 인하라는 순풍이 불기 시작할 때 가장 멀리 항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한 채 거시경제의 변화라는 가장 확실한 홈런을 기다리는 전략, 이것이 제가 리얼티 인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만약 제가 가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할당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중장기적 자본 차익을 함께 노려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를 통해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 포트폴리오의 질, 그리고 거시경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는 결국 이렇게 자신만의 논리와 근거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